평생교육, 평생학습, 성인교육, 성인학습, 그리고 사회교육, 이렇게 이 말을 섞어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초창기에는 우리가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공식 용어로 썼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하니까 법은 90년대 말까지는 그 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법을 새로 제정하기까지는 법률 용어도 평생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나 또는 평생교육이 실천 운동권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하다면 현장에서도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사회교육을 영어로 했을 때 Adult Education, 성인교육이라는 것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 영어나 뭐 이런 걸 읽는 사람들은 또 하면 그냥 또 성인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은 같이 섞어 썼지만 그러나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그러다가 국제기구에서 특히 유네스코에서 70년대 초부터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서에 좀 익숙하고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때부터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회교육으로 하다가 1981년 새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속에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갑니다. 헌법 속에. 그러나 우리 단체도 평생학습, 내가 말이 헷갈리네 진짜. 사교육협회로 계속 씁니다. 또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회교육, 대학의 강좌도 사회교육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90년대에 막 들어오면서부터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더 쓰기 시작하고, 이거는 이제 내 발표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내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서울대학 교육학과부터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때는 강좌 이름도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학과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고 전공을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공을 평생교육 전공을 설치를 합니다. 사실은 그때 교육학과에 내 또 친구 교수들하고 많이 입시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왜 또 그런 이상한 말을 가지고 와? 아니, 내 속으로 너 서울대 교수 맞아? 네 귀에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아직도 이상한 말로 들리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이 학교나 사회에서 다 사회교육 이렇게 떠들어댈 테니까 이쪽 분야 전공이 아닌 사람은 그냥 사회교육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김신이 이거 평생교육을 하자고 그러고 이것이 새로운 추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90년대부터 9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에 평생교육 전공을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만들고, 아마 그것도 다른 대학들이 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서울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는 95년에 교육개혁 안을 김영창 정부 때 그 안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99년에 아까 얘기한 평생교육법을 우리가 제정을 하죠. 제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때까지 우리 단체가 사회교육협회인데 2001년, 2년 고문협회 내부에서 논의를 하지. 자, 법도 바뀌었지, 뭣도 바뀌었지, 대학 또 전공명도 이렇게 됐지, 이러니까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냐. 또 내부에서 여전히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 용어에 정이 들고 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알면 되지 뭘 굳이 그걸 바꿔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말을 하다 보면 또 입술이 생긴단 말이에요. 입술이 생겨서 좀 승질 급한 양반들이 아무리 선생님이 나이 먹어가지고 옛날 생각하는 거 안 바꿔
이게 또 그냥은 귀에 들어갔죠. 참 굉장히 역할을 한 어른들인데, 이것들은 우리를 또는 나를 그냥 나이 먹어서 캐캐 묵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시대 변화도 모르는 놈으로 취급을 하나. 이 친구들이 이거 내가 다 가르치고 키운 친구들인데 화를 내고 그랬어.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안 나오시고 화를 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냥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 세상을 뛰셨어. 그래서 좀 늘 그 생각하고 안타까운데, 자, 용어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모든 것이 평생교육, 평생학습, 그리고 특히 성인기에 그걸 할 때는 그런 국제적인 주제에 따라서 이제는 성인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회교육협회가 출발한 것이 50년 전이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평생교육 총연합회로 우리가 명칭을 바꿨지만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연속으로 볼 때 50년입니다. 6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50번째 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고, 근데 사실은 그 10년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0년 전이면 66년에 한국교육학회 그때는 한국교육학회 하나뿐이었어요. 분과학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공자들은 있었지만 교육심리 전공한다, 상담 전공한다, 교육행정 전공한다 그랬지만 조직으로서는 한국교육학회 하나뿐이었는데, 그때 다른 전공 친구들이 그래서 웃기는 놈들이다 이런 말도 막 내 귀에 들리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때 말로 사회교육하는 우리가 우리 분과학회 만들 거야 이랬어. 니들 뭔데 놈들아 분과학회 따로 만들어, 다른 거 다 그냥 교육학회 속에서 같이 활동하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의 WTOCP라고 세계 교육자 협회가 있는데 그 모임에 한 1,000여 명이 왔어요. 저 해방 후에 최대로 많은 전문가 인원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서울에서 열게 된 거야. 66년에. 그게 교육대회인데, 당연히 그 속에 성인교육이 중요하고 문해교육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발표해라, 한국에서 그런 활동 어떻게 하는지도 좀 발표해라. 이게 된 거야. 그래서 다급해졌죠. 그래서 우리 이 분야를 초창기에 이끌어간 분이 황동건 선생인데, 황동건 선생이 나서셔가지고 그때 교육학회 회장이 서명은 교수가 이제 회장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상의해가지고 여차하니 우리 이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서명 회장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한국에 청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드는 게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지금 분과학회가 한 20여 개 되었지만 교육학회 내에 한 20여 개 되지만 제1번 분과학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앞서간 분과학회다. 이렇게 이제 내가 가끔 농담 삼아서 떠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한국교육학회 그 분과학회 명단 찍고 보면 제1번의 평생교육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과학회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만큼 우리가 현장 활동이나 또는 이 학술적으로나 앞서서 여러 가지 해온 것이 우리 이 단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조선 시대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 유학이 지배하는 시대고, 그래서 양반계층은 양반계층대로 성리학 중심의 그런 걸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배층은 그렇게 또 하고, 근데 그때 그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얼마 안 될 시대인데도 30대, 40대, 50대 과거 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요새 말로 얘기하면 진짜 성인이 너무 평생 교육 공부를 한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또 삼강오륜이 뭐니 이렇게 하면서 이 일반 요새 말로 일반 민중들에 대한 말하자면 도덕교육, 행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삼강행실도 이걸 세종 임금 때 삼강 이거 중요하다, 이거 백성들이 다 보고 알아야 되지 않냐. 근데 백성들이 글자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림으로 하자. 그래서 행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효도를 잘한 사람이 있다, 형제간에 뭐 잘 지낸 사람이 있다,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큼직큼직한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말하자면 그게 삼강행실도입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전국을 했죠. 그래서 그건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읽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역별로 전부 인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삼강행실도에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대전판, 전주판, 어디 원주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발굴돼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역별로 그렇게 일반 대중에게 넓게 그런 것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출판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향교, 서원은 특히 이제 또 옛날부터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 향교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죠. 향사례, 향음례, 양록례 이런 것은 일반 백성들 대상으로 한 말하자면 윤리교육, 덕성교육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것이 조선시대의 우리의 전통인데, 자, 일제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조선인들을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그렇게 지켜오는 그런 걸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 계속하면 조선 사람 의식으로 계속 살아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금지되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통제할 수 있는 건 학교 교육이지. 학교 교육은 교육 과정을 짜고 교사 양성하고 해서 다 요새 말로 교육청을 놓고 다 감독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그것도 선택적으로 다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했죠. 학교 교육은 하는데 학교 외 교육, 성인 교육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위험한 거야. 이거 위험해서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이름도 사설학습회 사회교육이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설학습은 오늘날은 학원이 이제 그 용어지만은 또 사회교육, 그것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통제 내지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교육 정책을 쓴 것이죠. 그렇게 몇십 년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참 자유롭게 됐는데 자유롭게 다 됐느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남북이 갈라졌어. 그냥 감정으로 갈라졌으면 또 싸워서 합치면 되는데 감정이 아니라 이념으로 갈라졌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각각 다른 이념을 가지고 또 그 뒤에는 또 강대국들이 다 있어, 양쪽에. 이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국민들에게 뭘 시켜야 돼? 철저한 이념 교육을 시켜야지. 공산당은 죽어도 안 돼. 자본주의는 죽어도 안 돼. 서로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학교에 놓고 가르쳐야지. 근데 학교를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마을에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뭐해, 동네 사랑방에서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뭐해, 지네들끼리 뭐 배운다고 그래. 괜찮겠어요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이상한 놈이 말이야.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공산주의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자본주의라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 관리해야지. 사회교육이니 어쩌고 하는 거는 안 하면 좋고, 하도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될 수 있으면 억제 정책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진서들 지역사회 학교 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지역사회 학교에 참여하는 교장선생이 때때로 파출소에 가서 야단맞았어요. 왜 그랬냐? 지역사회 학교 활동하느라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안 다니는 소위 학교의 청소년들 저녁에 와서 활동하겠단 말이야. 학교의 청소년이 어떤 애들이야? 구두 닦는 애들, 그때 말로 그때 중국집 배달하는 애들, 또 껐덕껐덕 거리는 녀석들 모인다니까. 저녁에 학교에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고. 근데 더러운데 그 중에는 담배 피우는 놈도 또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담배 피우는 동네 사람들이 파출소에 가서 찔러박았어. 아니 우리 학교에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저녁 때 만들면 담배 피고 그냥 깡패 같은 놈들이 말이야 막 하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막 이래 또 과장을 또 하겠지 또. 그러니까 파출소는 교장 선생님 보십시다. 그 뭐하는 애들인데 학교 오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애들만 가르치면 되지 왜 교장도 그런 애들 오게 놔둬요? 한 학교가 다른 학교에서 우리도 그런 거였어.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학교 활동하는데 교장들이 외쳐가지고 이거 청소년 대상 우리 활동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그때 그랬어. 우리 지도서 옛날 생각나지? 그게 말이죠. 우리가 사회교육이 뭐니 했을 때 일반 사회가 또는 정부가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 박 회장님도 있고 또 뭐 우리 신신 교수도 있고 다들 회장하고 뭐 하면서 여기까지 키워갖고 많은 역할 했죠. 우리가 했는데 또 법도 또 개정도 하고 뭐또 하고 다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먼데 왜 이게 잘 안 되나? 좀 가다가 빠꾸하고 왜 사람들 의식이 이런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는 사교육 의식이 강해. 교육과 학습은 배우고 공부하는 거는 각자 자기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 내 집안을 위한 거. 물론 나라를 위한 그거보다는 나라를 그거보다는 우리 집안. 그것이 강해.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는 버리고 다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만 공부하고 배우는 건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 우리는 사교육 의식이 훨씬 강해요. 이 다른 나라들은 뭐 그런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는 미국조차도 교육의 목표, 우리 대학 설립한 목표 이런 걸 읽어보면 그럴듯해. 다 공공의 목표,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대학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 사립대학들도 미국의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유럽 애들 어떠세요? 그나도 국가가 세웠잖아요. 국가가 세워서 국가 재정을 다 운영하는 거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지. 걔들은 더 물어볼 것도 없지. 유럽 애들은. 우리는 개인 거야. 그럼 돈을 누가 내야 돼? 개인이 하는 건데 지가 내야지. 그래서 대학 등록금 누가 내요? 왜 학생이 왜 내? 지가 저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학 입장에서 야 내가 너 위해서 세운 줄 알아 학교를? 우리 위해서 세운 줄 알아? 너 위해서 세운 거 아니야? 우리 서비스업이야? 나도 대학 교수가 막말하는 겁니다. 이거. 대학 교수 아닌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혼나지. 나도 대학 사람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의 재원이 어디서 오느냐? 사적인
사교육 사적인 부담이냐 공적 부담이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고등교육 전체를 놓고 볼 때 국립대학, 사립대학 다 합쳐서 전 세계에서 사부담률이 제일 위? 제일 아래? 제일 위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말이 좀 하면 개인 내고 다니는 거야. 이게 고등교육이라는 게 한 나라의 고등교육이 개인이 내고 개인이 운영한다고. 이게 전 세계에서 뭐 11번째 경제대국이니 군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6번째 강대국이니 하는 나라가 할 짓입니까 이게? 6번째 군사강대국이 11번째 경제대국이 고등교육은 네 돈 내고 다녀. 국제적인 챔피언이에요 이거.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학은 어떻게 했어? 등록금 가져오는 애들이 없어지면 대학은 어떻게 해? 문 닫아. 왜 대학이 왜 요새 어른 학생들 모집하려고 그래?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걸 좋게 하면 대학이 반성해서 이제 평생교육 시대가 되니까 성인학습자들의 그 봉사하기 위해서 성인학습자로 웃기는 소리네 진짜. 학생이 적어서 등록금 낼 놈이 없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오라고 그래. 등록금을 가져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래. 조금 깎아줄게. 그래도 돈 빈자리 있는 거보다 그래도 그 돈 가져오는 놈 있는 게 낫잖아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학이 진짜로 그 대학에 올 학생들을 밖에서 가르쳐. 밖에서 다른 걸로 해가지고 학점은행제 누가 제일 많은데? 대학이 싫어 죽겠어. 내 우리 고객이 그때 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올 때 학령기 학생이 많이 올 때 괜찮았어. 초창기에는 학령기 학생이 자꾸 줄어들면서 저 나이 먹은 사람도 저렇게 또 정규 학생 하기 어려운 사람도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학생은행제 하는 게 좀 경쟁자네. 그때부터 대학이 이제 경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어느 단계 이제 발전했어. 어느 단계부터 이제 정부 정책이 가기가 어려워. 우리가 대학을 욕할 건 아니잖아.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대주냐, 누가 대주냐. 그냥 지가 벌어서 지가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젊은 학생들이 줄어들면 나이 먹은 학생들도 해야 되는데 나이 먹은 학생은 학점은행제니 뭐냐 하면서 하는 그룹이 따로 있으니 이거 되었죠. 라이스가 왜 말을 그러던데 잘 안 되냐? 그걸 따져보면 그 얘기입니다. 라이스를 하려면 그걸 위한 재정을 따로 다 확보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가보니까 대학교 경쟁되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대학이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지만 아닌 데는 이거 생각해보자 말이야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야구를 해보자. 그래서 어제 서원대학 그렇게 그냥 하루 나와서 굉장히 참 서원대학 참 존경스러워. 그러면 좀 걱정이 돼. 재정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렇게 많은데 그냥 충청북도 전체에다가 다 벌려놓고 저걸 하고 있는데 저걸 대학 돈으로만은 어려울 텐데 아무리 여기저기서 모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어려울 텐데 저걸 충청북도나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잘 내줘서 해야 저기 지속성이 있을 때 좀 걱정이 솔직히 됐어. 그래서 담당하신 분들이 잘 하시겠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걱정거리고 우리의 전체 전국의 대학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장관한테도 열심했어.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걸 하셔서 좋죠. 그러고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걸 해야지. 그럼 도대면서 강연도 하고 예산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부총리님 대학이나 잘 관리해서 뭘 그런 것까지 하는 난 대통령 팔아먹는 거지. 대통령이 하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대학에 나눠주는 것도 부족한데 가외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걸 하자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니까 맨손으로 하냐?
그때 무슨 장관 좀 봐줘. 우리는 또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 교육부는 또 당신네한테 얻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도 하자면 어떤 의미는 있잖아. 이거 대학이 지역사회를 도와야지. 좀 도와줘 하는데 그게 뭐 기획에서 장관이라고 뭐 흙파서 예산해 줍니까? 그래서 황정원 선생이 잘 모르시죠? 그 양반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청주대학 교수였어. 근데 대학 교수인데 내가 알 턱이 없는데 우리 동네에 청주대학 다니는 내 형이 그래. 그래 교수님이 있는데 서울에서 온 분인데 활발해. 그러면서 농촌활동 가자고 그러고 여기서 막 데리고 다녀 재밌다고 어쩌고저쩌고 저 귀를 들었어. 그 다음에 내가 서울대학 왔다. 서울대학 왔는데 그냥만이 나타났어. 우리 강의로. 그동안에 청주대학 교수로 있다가 성균대학 교수가 됐어. 알고 봤더니 우리 서울대 교육학과 선배야. 그러니까 그동안 동기들 다 있을 거 아니야. 이영덕 선생님이 다 내 동기야. 그러니까 야 황정원 여기도 서울대학 와서 또 강의 좀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 2학년 때 그냥 많이 와서 강의를 했어. 그래서 나랑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그때 말로 사회교육 요새 말로 평생교육 그걸 만들고 이끌어간 아주 진짜 공헌한 분이라. 그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이옥분 선생, 전천한 선생 다들 아주 관계를 좀 잘 좋은 관계를 정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교육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때는 아직 저희가 있을 때야. 계명대학 가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 대구 분들하고 해가지고 그 대학 총장을 또 앞세워가지고 사회교육협회를 만드는 겁니다. 66년에. 그렇게 하면서 사회교육이 학교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노인들도 중요하다. 근데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정찬호 선생도 홍사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옥분 선생 독일 가서 공부하면서 그걸 또 많이 봤어. 그러니까 또 대구에 와 있으면서 또 그 활동을 또 계속하고 또 독일의 그 전문가 교수들 열심히 데려다가 와서 훈련시키고 여기서 이 활동하는 사람들 또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면서 독일도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사회교육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정부나 사회에서 도외시하거나 억제하는 이 분야를 이 그룹이 사회교육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그룹이 또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활동에도 참여를 해서 아시아 태평양 사회교육 기구라고 번역을 하면 아스페라고 하는 그거에 또 황정원 선생이 아주 파지런한 양반이 돼가지고 그런데 또 국제회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데려와가지고 68, 69년인가 얘는 서울에서 아니 우리 대구에서 아시아 태평양 사회교육기구 연차제를 대구에서 하면서 우리의 국제적인 안목이 떠졌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사회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이런 계기가 됐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80년에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황정원 선생이 끌어들인 양반이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주필까지 한 김승환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이는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언론으로 하면서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만 아니라 학교 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냥 근데 영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 개발을 위해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인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의 핵심은 성인 교육이다.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맞는 얘기네.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소개를 하면서 새마을 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가 그입니다. 그 커뮤니티, 이걸 뭐라 그러냐까 뭐라 그러더라. 커뮤니티, 그것이 마을을 새로 만들자는 거지. 그러면서 새마을, 그게 이제 박정희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이 이제 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모르고 지냈어. 근데 더러 그렇게 신문 같은 데 보니까 김성환이라는 이가 그런 걸 글로 쓴단 말이야. 역시 이 적극적인 황종원 선생이 전화를 했어. 저는 저한 교육학자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선생님 쓰시는 글이 아주 우리가 하는 거하고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친구가 되고 나우리 패가 된 거야. 그렇게 이제 된 그 김성환 선생이 새 정권의 헌법을 이제 새로 만든 헌법위원회의 위원이 됐어요. 중앙일보 주관쯤 되니까 높은 사람 아니야? 데려다가 앉았고 위원이 됐는데 거기서 이 양반이 열심히 평생교육을 거기서도 이제 다른 위원들 김주필 뭐 하는 거야? 교육이 중요하다, 사회교육이다, 학교교육이다, 평생교육은 처음 듣는데 다른 분야 사람들이 그걸 또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해서 우리 헌법 29조인가? 어디 써있죠? 29조인가에 제일 처음에 헌법 5조에 김성환 선생님이 그때는 5조였나? 예. 지금은 29조예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예. 그거를 김성환 선생님이 영국 가서 학습하고 온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헌법에 그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와서 헌법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헌법위원들이 웃긴다고 하는 거를 왜 웃긴다는 내가 교육개혁위원회 때 이걸 주장을 할 때 다른 위원들이 다 그랬죠. 김 교수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이걸 하면 우리 교육학과 교수들도 그랬지만 또 한 5년 지난 뒤에 교육개혁위원회에 그 위원들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두웠어. 내가 평생교육 법 만들자, 평생교육 하자 이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데 뭐 그런 거 하자고 그래. 그냥 교육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상한 말을 가지고 와서 그랬으니 그보다 더 한 10여 년 전에 헌법 만들면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충분히 짐작이 돼요. 그래도 그걸 양반이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 헌법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앞서간 거죠. 그 얘기한 교육 예산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교육이 공적인 활동이냐, 공적인 사업이냐, 사적 사업이냐 우리가 분명해야 돼. 교육은 개인을 위한 사적 사업이다 라고 그렇게 가. 나라가 망하든 어떡하든 그렇게 가. 이전까지 한 것처럼. 그러나 교육은 공적 사업이다. 국가를 위한 사업이다. 개인의 지적 능력, 기술 역량, 어떤 공동체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것은 나라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우리 공동으로 부담해야지. 그 비용은 공동으로 해야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교육을 공교육으로 교육과 학습을 공적인 활동으로 볼 것이냐, 사적인 활동으로 볼 것이냐. 지금 이거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저 위에서 하는 건데 뭐 하나 그래. 평생학습, 사회교육, 저도 타고 무슨 댄스?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댄스나 하고 지하철 재정에서 돈 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봐. 저기서 취미 활동하는데 왜 그걸 우리 세금으로 쓰라고 그래? 우리 원장님이 예산 살려고 했는데 많이 들었을 때 다 지들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우리 충청도 똑같아 돈이 얼마나 많다냐 그런 데까지 돈 쓰라고 그래? 그거 지들 내라고 그래? 이럴 거 아니야.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 야 노는 것도 힘 생기는 거야. 우리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야 돼 우리가. 사람이 놀아야 또 일할 힘도 생기는 거지. 노는 거니까 국가에서 공공자금 못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노는 것도 나라를 위한 거야. 혹시 소리 들릴지 모르지만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과 학습은 공적인 활동이고 공적인 사회다.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이것이 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평생 교육사 그런 일 하는 분들이야. 그런 일 하는 전문가들이야. 그냥 올 때 갈 데 없어 월급 받아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사람들 뭐 교육 강좌나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월급 받아먹자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아주 진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평생 교육사들이야. 그들에 대한 처우와 그들에 대한 이 직제도 우리가 아무리 바꿔줘도 안 났잖아. 왜냐면 내부에서 야 그거 뭐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닌데 뭘 직제로 해달라고 하면 내부는 그런다고.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직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운동입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운동을 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모으고 결집하고 좀 세게 하고 또 국회의원들 가서 좀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운동으로서의 평생학습 운동을 만들어 가자. 이게 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